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317페이지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라는 서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부가가치세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자,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아무 회사나 가지고 이제 보셔도 돼요. 다 똑같습니다. 부가가치 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고, 시험에 나오는 건 합계표는 전산회계 1급에서 장부 조회용으로 쓰는 거지, 이걸 새로 작성해라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건 내기가, 왜냐면 이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면 자동 반영되는 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 밑에 것도 사실 합계표라서 시험 문제에서 따로 작성해라 이렇게 주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순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이번 시간에 할 건데요. 잠깐 메뉴를 열어보시면 화면에 조금 일부 필요한 부분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의 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탭.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교재에 있는 그 탭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날짜를 그냥 제가 1월에서 3월로 한번 해볼까요? 1월에서 3월. 그러면 요렇게 탭이 모양이 나오고 이게 교재에 있어요. 근데 이제 화면으로 하다 보면 컬러가 들어가서 예쁘기는 한데 교재 순서대로 책 보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책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업 듣다가 좀 불편하시면 나는 컬러로 실제 그림 그대로 보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 열어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자,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제 책 보면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실 때 54번 불공이라는 코드로 입력하면 여기에 다 반영이 됩니다. 때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해가지고요. 여기 앞에 제일 첫 번째 탭을 작성하라 라고 주는 문제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거보다는 요거랑 안분 이 두 개를 같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은 뭐냐면 전체 불공제. 여기 안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이따 교재 본문을 보면서 설명드릴 내용인데 냉장고 하나를 사서 과세에도 쓰고 면세에도 쓴다면 이거를 금액 계산으로 안분할 수밖에 없어요. 안분해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과세 쪽으로 갈 거, 과세 쪽에 사용됐다라고 판단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걔는 공제, 면세 쪽에 사용되는 거는 불공제. 그래서 일단 여기에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는 만약에 공통 매입이다 그러면 입력을 하실 때 불공으로 해가지고 공통 매입이라는 코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네, 시험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그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요것만 작성하라고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통매입세가 안분 계산 내역에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해서 직접 작성해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매입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3월 3일 이렇게 해볼까요? 3월 3일에 54번 불공으로 하시고 품목은 그냥 아무거나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만원 숫자를 특이하게 보이기 위해서 1, 2, 3, 4, 5, 6 이렇게 해볼게요. 자, 거래처는 그냥 샛별 의류 복사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기입니다. 이기가 아니고 여기요. 자, 불공제 사유 여기 누르셔가지고 여기 있죠. 9번을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9번 클릭을 하면 화면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제가 다시 열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거를 불러오기를 하셔야 돼요. 불러오기 해서 공급가액 기준 해갖고 전표 데이터 불러오기 되셨죠? 이렇게 지금 제가 숫자 특이한 거 보이게 한다고 이 숫자 집어넣었잖아요. 자, 그래서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입력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론은 어렵거든요. 근데 입력은 어렵지 않은데 어디에 뭘 입력해야 되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자, 여기는 뭘 집어넣는 거다? 전체 불공제. 전체. 여기는 공통이다라는 말을 줘요. 그래서 안분. 근데 좀 전에 한 것처럼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해갖고 쪼개는 이렇게 쪼개주는 그런 기능보다는요. 그냥 직접 서식을 작성해라. 이런 문제가 더 많습니다. 자, 안분과 정산은 절대 같이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안분은 원래 이론에서 안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예정신고 때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거 그거밖에 못 낼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만 나왔고요. 자, 안분을 예정신고 때 하는 거고요. 안분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확정신고, 시험 문제가 확정신고다 그러면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신고다 그러면 6개월 단위 정산. 그래서 안분은 여기에 총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을 집어넣을 때 자, 1기다 그럼 1, 2, 3월치를 집어넣는다. 자, 만약에 2기다 그러면 7, 8, 9월 3개월치를 집어넣는다. 정산은 6개월치기 때문에 요거 클릭해서 전표 데이터 아니요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총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이 6개월분이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틀릴 게 하나도 없고요. 다만 정산 내역은 시험 문제에서 분명히 예정신고 때 불공제 금액이 있었다. 그럼 그거 입력하는 것만 이거는 잊어버리고 보통 빠뜨리거든요. 잊어버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화면을 내려놓고 자, 교재를 보면서 왔다 갔다 막 정신없으니까 교재 보면서 해드릴게요. 좀 전에 본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전체 메뉴 중에서 자, 공제 이거 이제 뭐 투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공제받지 이게 메뉴가 그때그때 조금씩 메뉴를 상단 뭐 오른쪽에 놨다가 왼쪽에 놨다가 이런 식으로 좀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 위치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서식 이름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 첫 번째 탭, 두 번째 안분 탭, 세 번째 정산 탭, 납부환급액 재계산 탭을 제가 교재를 보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험 문제에서 작성하라고 하는 조회 기간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건 좀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일단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은요. 제일 먼저 뭐냐.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했을 때 불공으로 입력한 불공제 항목은 54번 불공으로 입력한 불공제 항목은 모두 해당 메뉴에 어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 칸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원래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작성해라 그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 불러오기. 그러니까 저장된 자료를 읽지 않고 그러면 불러오는데 보통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을 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흔하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지 말고 직접 입력해봐라.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입력해봐라 해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불러와도 상관없는데 정 자신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쓸데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문제가 되게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입력하실 수 있는 기본 이론이 있다 그러면 요거 그냥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장이다 그러면 매출 2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뭐 공급가액하고 세액은 2장의 공급가액 세액을 합해서 적으시면 돼요. 뭐 몇십 장 이렇게 안 나옵니다. 해봤자 한두 장 이렇게 나오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은 뭘 입력하는 칸이다. 자, 요거에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 54번 불공 그리고 얘를 여기 이 그림에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어떤 자료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안분 옆에다가는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예정신고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그림에 체크하셔야죠. 그림에 여기 12번과 13번 12번과 13번에 3개월 예정신고 기간 즉 1기로 치면 1, 2, 3월 2기로 치면 7, 8, 9월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기 12번과 13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12번, 13 밑에 건 교재 이 앞에 산식은 앞에 있으니 그 뒤에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 공통매입색 정산은요. 그림에다 해 놓으세요. 이게 뭐죠? 여기 총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요거 16번에 총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이 자리 있죠? 여기가 6개월 1기다 그럼 1월에서 6월까지 2기다 그러면 7월에서 12월까지 전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제가 하라는 것만 신경 쓰시면 입력하실 때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자, 위에 안분에도 이렇게 구분 산식의 구분이 1번부터 5번까지 잡히고요. 정산에도 1번에서 5번까지 잡혀요. 만약에 정산하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에서 4번을 우리가 안분을 할 때 4번 기준을 사용했다 그러면 정산할 때 4번 기준 사용해야 돼요. 자, 안분을 할 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정산을 할 때 줄 거예요. 안분할 때 1번 썼다 그럼 우리도 1번 써야 되고요. 정산 때도. 안분할 때 2번 썼다. 그러면 이거는 정산할 때는 이제 보통 안분할 때 2번, 3번이었던 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1번이나 4번만 나올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2번, 3번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4번.
사용 면적 기준으로 안분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정산할 때 사용 면적으로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는 얘기하지 말고. 되셨죠? 1번으로 안분했으면 1번으로 정산, 4번으로 안분했으면 4번으로 정산.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아까 여기는 3개월치 공급가액, 여기는 6개월치 공급가액.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교재에 있긴 한데요. 1, 2, 3, 4, 5가 뭐냐? 순서예요. 만약에 당해 과세 기간이 여기는 예정 때니까 2번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시험 문제에서 주면 1번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문제에서 매입가액을 줘도 쓸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1, 2, 3, 4, 5의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1, 2, 3, 4, 5의 순서. 1번이 있으면 무조건 1번 쓰셔야 돼요. 둘 다. 1번이 없으면 2번으로 가는 거고요. 2번이 없으면 3번. 근데 만약에 건물을 신축해서 과세 면세 임대에 사용한다. 그럴 때는 4번이에요. 그게 좀 어렵고. 도축은 뭐냐면 도축장, 이게 실무 버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축이 실제 서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시험에서 나올 일이 없어요. 아니 뭐 시험에서 제조기업을 내지 도축장을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은 시험 문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고요. 1, 2, 3, 4번 중에 이제 원래 1, 2, 3, 4번이 순서가 뭐냐면 원래 안분 정산은 1번으로 하시는 건데 1번이 없었을 때 2, 3, 4를 쓰는 거고요. 특히 조금 예외적인 거는 건물을 신축해서 과세임대와 면세임대에 같이 쓰겠다 이랬을 때는 4번을 쓰는 거예요. 그것만 신경 쓰고 계시되 보통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는 1번만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있으면 무조건 1번을 클릭하고 나서 입력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아까도 실제 프로그램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정산에서는 이거 18번 기불공제 이번 예정 신고 기간 때 불공제 받은 금액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거 18번 입력해 주시면 돼요. 위에는 없습니다. 예정 때는 그런 거 없고요. 정산할 때는 이미 문제에서 전제로 예정 신고 때 안분을 했는데 그때 불공제 금액이 있었다. 그럼 그거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은 이론적으로 과세 기간이 바뀌고 나서 직전 과세 기간 대비 면세 매출 비율이 5% 이상 바뀌었을 때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자, 이건 예정신고 때 안 해. 이건 확정신고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확정신고.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때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감가상각자산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하는 겁니다. 입력 방법은 문제에서 준 숫자를 입력만 하면 되는 거라서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안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정산이 거의 한 20년, 15년 가까이 통틀어 한 몇 번 안 나왔어요. 한 두세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정산도 그래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연습 문제로는 안분 위주로만 연습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메인이니까. 근데 안분이 나올 때 정산은 절대 못 나오거든요. 같이 못 나오거든요. 근데 안분이 나올 때 주로 요거 조금 시험 문제를 약간 정교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변별력 있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할 때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하고 안분은 같이 작성 가능하거든요. 이 탭 두 개 작성해라 이렇게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재계산은 전산 세무 1급까지 통틀어서 한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재계산도 이거는 문제에서 주면 방금 말씀드린 거 감가상각자산만 입력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입력만 하면 문제에서 취득면허를 준 대로 입력만 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단기 공급가액, 직전 공급가액 그걸 주면 입력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로 물어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탭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 체크 형광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 54번 불공으로 입력한 세금 계산서가 자동으로 반영.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다 형광펜 칠해 놓으시고요. 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 다만 만약에 우리가 2번에 1번 말고요. 두 번째 탭 안분 탭에다가 전표 입력을 해서 안분까지 해라. 그러면 아까 화면으로 보여드린 9번 탭 있죠. 9번 그 코드. 그래서 공통매입세가 안분하면 얘가 서식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분을 작성하라고 할 때 전표 입력하고 안분해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알고는 계세요. 알고만 계세요. 하시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어떤 전표를 보고 54번 불공이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이론이 있으시면 요건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장이면 2매 그 다음에 뭐 공급가액 세 구분해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수기로 직접 엑셀 셀에 숫자 넣듯이 그냥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됐고 요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 매출 전표를 불러와라. 그럼 불러오기 부르시면 돼요. 됐고요.
자, 그 다음 탭이 여러분이 어려우실 거예요. 안분입니다. 안분. 이거를 안분을 할 때 시험 문제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가지고 작성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뭐냐라는 거 체크하는 칸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9번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분을 누르면 얘가 정산으로 넘어와요. 선생님 근데 왜 안분이라는 건 있고 왜 9번 안분은 있는데 정산 납부환급세 재계산은 없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안분을 해야 그 다음 정산 안분한 내역을 사후 관리하는 게 정산과 재계산이기 때문에 최초 입력은 안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실력이 높으시면 이런 거 조금 갑자기 궁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분을 해야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실제 매입을 가지고 안분을 해야 안분한 걸 정산하는 거고요. 안분 정산한 거를 재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트예요. 세 개가.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후 관리이기 때문에. 그러니 시험 문제는 안분을 안 하면 안분 생략 기준이면 정산도 안 하고 재계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분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분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는데 다행히도 안분이 제일 쉽다. 세 개 중에. 그래서 여기는 서식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되게 어려워요. 개념 자체는 어렵다기보다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 처음에 힘들어 하시는데 서식 작성을 하다 보면 또 자신감 뿜뿜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자, 일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분하면 형광펜 예정신고. 그래서 1월에서 3월, 7월에서 9월까지의 자,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줄 거냐면 공통 매입이라고 줄 거예요.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매입했다. 자, 그럼 기간은 당연히 1기 예정, 2기 예정 이렇게 줄 거니까 1월에서 3월, 7월에서 9월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원래 기준은 안분 여기 안분 기준 줄 긋고요. 당해 이번 신고서 이번에 우리가 클릭한 1월에서 3월이면 1월에서 3월까지 이번에 날짜를 7월에서 9월로 체크했으면 7월에서 9월까지를 언제? 그게 당해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기준 전기 말고 전년도 말고 안분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공급가액이 문제에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공급가액이 문제 없다. 그러면 그때는 매입가액. 이 순서가 뭐냐? 여기 보이는 화면에 아까 보여드린 1, 2, 3, 4, 5의 순서입니다. 도축은 신경 쓰지 마세요. 도축은 책에도 안 적어놨어요. 시험 문제가 도축장으로 나올 일은 도축이 뭔지 아시죠? 도축장으로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축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서식에 5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실무에 가장 가까운 서식이라서 프로그램이라서 5번이 있는 거지 시험에서는 5번은 안 나온다. 걱정 안 하고 가셔도 되고 그래서 원래 1번이 있으면 무조건 1번이에요. 이론상. 실무 이 프로그램 운용도 그렇고 근데 1번이 없으면 2번 근데 1번 2번이 둘 다 없으면 3번 문제에서 3번은 1, 2, 3 세 개 중에 하나 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구절절히 건물을 신축 중이고 이 건물을 임대할 거다. 근데 아직 과세 면세 공급가액이 둘 다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 4번 건물 신축이라고 나오면 4번을 쓰시는 거예요. 예정 사용 면적 됐죠? 그러니까 건물 신축인데 아직 공급가액이 확정 1번이 없다. 자, 4번은 건물 신축인데 아직 1번이 없다. 그랬을 땐 4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안분 때 4번을 쓰시면 정산 때 4번으로 정산하는 겁니다. 자, 안분 정산이 면적으로 되면 재계산도 면적이다. 그것도 간단하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본 메뉴의 조회 기간을 1기 예정, 2기 예정으로 입력을 하며 아까 1월에서 3월, 7월에서 9월, 1, 2, 3, 4, 5번은 신경도 쓰지 마시고 하나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 중 어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해 놓으시고요. 당해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1번 선택이다. 그거 체크하세요. 네, 만약에 없다 그러면 2번, 2번도 없으면 3번 이렇게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험 문제에서 자료를 주면서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전표 데이터 불러오기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할 때 뭘 실수했으면 사실 이 서식을 제대로 작성했어도 문제에서 답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표 입력하고 채점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하려면 전표를 불러오지 말고 직접 수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수기 작성을 줘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1월에서 3월까지 공통 매입 공급가액이 1억 원이고 총 공급가액이 공통 매입에 보세요. 공통 매입 공급가액이 1억 원이면 공통 매입세금 공급가액이 1억 원이니까 세액은 10% 1,000만 원이죠. 그거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시고 자, 문제에서 총 공급가액 주고요.
면세 공급가액 줘요. 그럼 10억 원, 4억 원, 10억 원, 4억 원 입력하시면 알아서 면세 매출 비율이 계산이 되고요. 여기 11번하고 면세 비율이 계산이 된 금액이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되고, 이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디로 반영되냐면 이 불공제 매입세액, 요거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예정신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월 1일에서 3월 30일 해서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여기에 51번 칸에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안분, 정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탭에 반영이 되는데, 반영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이렇게 보여볼게요. 그러면 자, 금액이 있고 세액이 있죠. 우리가 계산한 건 이 세액이에요. 자, 여기에 자, 이게 이제 화면을 왔다 갔다. 여기에 불공제 매입세액이 400만 원이 잡히죠. 그러면 숫자가 여기에 400이 잡히는 거고요. 적어볼까요? 400 이렇게 잡히고요. 여기가 그냥 이거의 10배인 4,000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저는 보세요. 요거를 입력했어도 이게 자동으로 입력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건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서식,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서식이 먼저 작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열면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간 조회를 해서 열잖아요. 그럼 51번 칸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액 51번에 금액이 아니고 세액, 금액칸 여기 말고 세액칸 여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예요? 50번 칸은 이거 1, 2, 3, 4, 5, 6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앞에서 제가 특이하게 보이게 한다고 했던, 자, 50번 칸, 51번 칸 여기 닫겠습니다. 저장 안 하고 닫을 거고요. 자, 요거는 지금 여기 14번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신고서에 51번 칸 세액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신고서에 51번 칸 세액. 그 다음에 잠깐 교재 앞으로 잠깐 가시면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작성하잖아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작성하면 총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있는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은 50번 칸의 세액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신고서에 50번 칸의 세액. 얘는 자, 요거 어디? 51번 칸 세액. 근데 안분만 그런 게 아니고 안분의 후속 조치가, 안분을 이제 이제 제대로 다시 정산하는 게 정산이잖아요. 안분에 대한 사후 관리예요. 그래서 정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탭은 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이 51번 칸의 세액에 반영이 된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자, 정산 내역. 공통매입세액 정산. 자, 공통매입세액은요. 자, 과세기간 단위로 안분하는 게 원칙인데, 자, 어떻게 써요? 줄 그으세요. 예정신고를 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분을 하셨으면 확정신고 때 추가로 구입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6개월치로 정산을 절차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확정신고 때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가액은 1월에서 6월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신고서는 공급가액을 그렇게 넣는 거지, 신고서는 확정신고라서 확정신고 때인 4월에서 6월 날짜를, 그 다음에 10월에서 12월 전표를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원래 실무에서는 예정신고 때 한 거랑 한꺼번에 조회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공통매입세액 관련해서 이게 매입매출 전표 말고요. 자, 서식을 다시 열어볼까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열었을 때 이게 안분을 해라 그럼 날짜를 1월에서 3월로 체크를 하라는 얘기고요. 자, 만약에 저장 안 하겠습니다. 지금 뭘 입력한 게 없어서. 자, 만약에 정산을 한다 그러면 일기껏 정산해라 그러면 4월에서 6월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1, 2, 3, 4, 5 체크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입력할 때 총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을 전표를 불러오면 얘가 알아서 6개월치를 불러오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직접 입력하라고 하니까 여러분께 제가 팁을 드린 거예요. 정산 때는 총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을 예정신고 때 거랑, 그러니까 1, 2, 3월, 4, 5, 6월 합해서 6개월치를 입력해야 된다.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짜 체크하실 때는 얘가 신고서 작성 대상 기간은 4월에서 6월이기 때문에 4월에서 6월. 만약에 이기다 그러면 시험 때는 저장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화면만 보여드리느라고 요거를 같이 보여드려야 돼서 이건 제가 칠판 판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조회기간은 어떻게 한다? 조회기간은 정산을 하실 때는 조회기간은 어떻게 한다? 조회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10월에서 12월. 대신 입력하실 때 공급가액은 6개월 단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밑에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 밑에 이제 예제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공통 매입세액 정산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1기다 그러면 조회 기간은 4월에서 6월로 조회를 하셔야 되고요. 서식을. 만약에 2기다 그러면 그 서식 조회는 10월에서 12월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입력하실 때 여기 15번 칸부터 우리 그 16번에 있는 면세공급가액까지 총 공통 매입세액 16번에 총 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이거 3칸 그거 입력하실 때는 이거를 적용하셔야 돼요. 6개월치. 다시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예정신고 때 기불공제세액 4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한다. 정산 문제는 이렇게 예정신고 때 불공제 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일단 조회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1기면 4, 5, 6 2기면 10, 11, 12 이건 외우시면 돼요. 서식 조회는 그렇게 하시고 밑에 입력하실 때는 자 산식은 1번 당해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기준 체크하시고요. 총 공통 매입세액은 이제 15번 칸이 문제가 정산이기 때문에 자 예정신고가 앞부분 3개월 과세기간의 뒷부분 3개월 3개월 단위 안 돼요. 합계금액 6개월 단위 2,500만 원 입력하시는 거예요. 2,500만 원. 그 다음 자 총 공급가액 각각 1억 뭐 10억 원 30억 이거 아니고 합한 금액 40억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 10억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알아서 면세 비율이 자동으로 작성이 돼서 6개월 전체를 통틀어 불공제 매입세액이 625만 원이 나오는데 그중에 400만 원은 이미 불공제를 받았으니 가산 공제되는 매입세액 칸에 225만 원이 작성이 되고요. 이 225만 원 어디에 작성해요? 이거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51번 칸에 세액란에 반영이 되고 세액의 10%가 금액란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건 안분할 때 설명드린 거랑 똑같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불공제 매입세액은 우리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에서도 동일하게 51번 칸에 세액 칸에 입력하는 겁니다. 19번 칸에 있는 숫자를 신고서에 51번 칸에 세액에 반영한다. 그거를 주의하시고요. 나머지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작성되는 거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원래 옛날에 47회, 46회 이럴 때는 정산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분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분 위주로 입력을 할 줄 아시면 안분을 입력할 줄 알면 정산도 당연히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논리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뭐만 하면 된다? 3개월치 공급가액이 안분 때는 3개월이었는데 정산 때는 6개월. 그 다음에 우리 기불공제 예정신고 때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었다 그럼 그거 입력하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자,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출제 빈도는 낮은데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잘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서식은 이게 이론은 되게 어려운데 서식 작성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얘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요. 당초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을 했던 자산에 대해서만 재계산을 해요. 그리고 감가상각자산만 해요. 예를 들어 상품이나 원재료는 재고자산이라서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안 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 회계에서 하시는 그 감가상각 있잖아요. 그 감가상각 대상 자산만 재계산 탭에 넣는 거예요. 근데 재계산 탭에 넣는데 원래 얘가 이론적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5% 일단 과세 면세 매출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재계산을 하는데 시험 문제는 5% 이상 차이가 난다고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재계산을 하라고 주려면 5% 이상 차이가 났다라고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수험생이 꼭 체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 자산액, 감가상각자산을 입력하는데 당초에 납부세액, 우리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을 거쳤던 것만 입력하는데 자 자산이 혹시 건물구축물이냐? 그럼 건물구축물 클릭하시고요. 건물구축물 이외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이면 2번 체크하세요. 그럼 여기에 자산의 1번이나 2번이 체크가 되면 체감률이 알아서 5%냐 25%냐가 잡혀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해당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문제에서 준 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취득연호를 줄 거거든요. 취득연호를 주면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이게 이론적으로 만약에 세무회계 2급이나 재경관리사를 봐야 된다 그럼 직접 여러분께서 계산하셔야 되는 거를 프로그램에서 해줘요. 해주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외우라고 드린 게 아니고 이 서식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밑에 설명은 해드렸는데
건물 구축물은 원래 10년 동안 사후 관리하니까 1년이 과세기간 2개잖아요. 그래서 과세기간 단위로 5%씩 체감이 되도록 세팅이 돼요. 건물 구축물 체크가 되면 알아서 체감률이 5%가 잡히고요. 기타의 기타 자산으로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기타 자산으로 체크가 되면 체감률이 25%가 돼요. 왜냐면 사과세기간 2년 동안 사후 관리하도록 세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세법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프로그램에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부환급세 재계산은 시험 문제에서 예정신고 때 안 하고 확정신고 때만 하는데 이걸 예정이라고 줄 리가 없죠. 그래서 확정신고할 때 재계산 문제를 만에 하나 준다 그럼 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사실 입력 방법은 이게 제일 간단하다 어찌 보면.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만 입력하면 되고 경과된 과세기간 수라든가 면세 증가 비율 이런 거는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저장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입력하실 때 하시고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가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하신 후에 그거를 반영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51번 안분 정산 재계산 탭은 51번 칸에 세액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고 만약에 그냥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안분 앞에 있는 탭 있죠? 걔는 매입세액 불공제 54번 불공코드로 들어가는 거는 어디로 넣는다? 50번 칸에 넣는다. 그거를 신고서를 한 번씩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을 완벽하게 하고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오면 알아서 자동으로 서식에 반영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뭐 저장을 잘못했다거나 이러면 거기에 숫자가 안 보일 수가 있어서 반드시 혹시 서식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서식을 먼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고서의 모양이 안 보인다 그러면 다시 가서 날짜 체크를 잘못했나, 조회 기간을 잘못했나, 아니면 저장이 안 돼 있나 그걸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성이 된다. 자동으로 반영되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을 했고요. 관련된 연수 문제가 안분 관련된 것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분을 할 줄 알아야 정산과 재계산을 하는데 정산 재계산보다 안분이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안분 기준으로 간단하게 연습만 해놓으셔도 시험장에 갔을 때 실전 대비해가지고 여러분 문제 푸실 수 있고 어차피 또 기출문제 풀 거니까 기출문제에서 추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관련된 본문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예제 열심히 푸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